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2.5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밋 숲의 정의 그리고 몇 개의 예제를 살펴봤죠? 오늘은 리밋 숲과 리밋 인피멈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증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잘 기억해야 되고 특히 그 결과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증명이 조금 긴 것도 있고 대부분 기호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리밋 숲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sequence in R, AN이 있습니다. 이때 EK라는 것은 인덱스가 K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K, AK 더하기 1, AK 더하기 이렇게 무한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리밋 숲 쪽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YK만 설명해 볼게요. YK를 이 EK의 수프리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YK를 극한으로 보내면, 즉 K를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가 그 값을 limit sub of A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기호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EK의 limit su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limit supremum of 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의에서 몇 개의 정리를 증명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CORM 2.5.3인데요. limit sub of AN이 사실은 실수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실수인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ORM 2.5.3은 어떤 베타라는 값이 AN의 리밋 숲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리밋 숲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떤 집합의 수프리멈을 계산한 다음에 리밋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오늘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마치 수렴할 때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렴하는 것보다는 정의가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이 밑에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문장을 읽어볼게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가 AN은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한쪽만 성립해도 돼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보통 P로 수렴할 때는 이 시퀀스가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P 빼기 엡실론보다는 크고 P 더하기 엡실론보다는 작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왼쪽도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리밋 숲에 대한 것은 이 오른쪽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이 n이라는 것은 K보다 더 크거나 같은 n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n은 AN이 베타 빼기 엡실론보다 더 큰 n이라는 뜻입니다. 여긴 조심해야 될 것이 n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 그게 아니고요.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예요. 모든 n이 아니라 존재한다예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베타가 존재하면 그 베타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limit sub of AN이다. 이제 그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읽어보면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2번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n이 K보다 더 크거나 같은 n이 존재하는데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하나 정해지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K는 사실 무한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뒤 조건을 만족하는 n이 무한히 많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자면 1번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이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니까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해서 우리가 sufficiently large n 이런 표현을 쓰자고 했었는데요. 여기는 K보다 더 크거나 같은 n에 대하여 이제 그 뜻이 아니고 K보다 크거나 같은 n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K가 무한히 많이 존재하니까 n도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sufficiently large는 아니고 infinitely many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밑에 그림을 보기 전에 sufficiently large와 infinitely many 관계를 잠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ufficiently large이면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이 성립하니까 무한히 많아요. 이건 yes예요. 그런데 무한히 많은 n에 대하여 어떤 문장이 성립한다고 해서 sufficiently large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N이 -1의 n승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AN이 1은 짝수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히 많은 n에 대하여 AN은 1이다. 이건 이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sufficiently large는 아니에요. 이유는 sufficiently large가 되려면 어떤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1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성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n0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이 짝수다. 그렇진 않잖아요. 홀수가 항상 있잖아요. 다만 무한히 많은 n에 대하여 짝수이긴 하지만 홀수도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 있어서 sufficiently large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기억하고 앞에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편할 겁니다. 이게 수직선이 있고요. 베타, 우리가 이제 정한 이 리밋 숲이 있어요. 이 베타라는 값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이 1번, 2번을 이 그림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리밋 숲이면 리밋 숲에 어떤 양수를 더해서, 그러니까 리밋 숲보다 살짝이라도 더 큰 어떤 베타 더하기 엡실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작은 AN의 개수는 sufficiently large,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뜻이고요. 이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베타 빼기 엡실론이니까요. 베타 빼기 엡실론보다 더 큰 n은 infinitely many 있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리밋 숲이면 살짝 더 큰 값을 선택해서 이것보다 더 작은 건 sufficiently large. 이게 리밋 숲이면 더 작은 값을 선택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값은 infinitely many. 이 그림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오렘 2.5.3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이 방향 먼저 증명해 볼게요. 이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요거예요. 먼저 베타라는 것이 AN의 리밋 숲이다.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베타는 AN의 리밋 숲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정의에 나왔던 기호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EK라는 것은 AK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은 AN들의 집합이고요. 이때 YK라는 것을 EK의 수프리멈이라고 썼을 때 이 베타 리밋 숲은 AK의 극한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 EK의 성질 때문에 이 YK가 디크리징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YK가 점점 감소해서 극한이 베타가 되니까 YK는 사실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두 문장이 성립한다.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1번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이제 증명하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시퀀스가 수렴한다. 그것과 이제 거의 비슷한 문구잖아요. sufficiently large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식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YK의 극한이 베타이다. 이 식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정의를 그대로 써볼게요.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가 인덱스가 K죠? 그래서 K가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YK 빼기 베타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네, 이건 이제 바로 정의입니다. 여기 이제 N0이라고 쓴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1번에서 찾는 이 N0이 같은 N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목표가 뭐냐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잖아요.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등식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집합 EK의 성질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N0이라는 그 집합은 인덱스가 N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가 N0보다 크거나 같은 AN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AN이라는 원소는 이 n0에 포함이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YK라는 것은 EK의 수프리멈이니까 이 n0의 수프리멈을 생각하면 YN0이잖아요. 그런데 AN이 이 집합의 원소니까 AN보다는 YN0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K가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K 대신에 N0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의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이쪽 방향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YN0은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결론이 어떤 N0이 존재하는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다. 이 식을 얻었습니다. 이 반대편 식은 우리가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부등식만 얻고 이쪽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등식만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증명하고자 하는데요. 이 가정을 이렇게 쭉 봤더니 요거 극한은 이용을 했었고요. 사실 이 수프리멈이라는 건 이용하지 않았어요. 아까 여기에 어퍼바운드라는 것만 이용했지 리스트 어퍼바운드라는 건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증명에는 그 성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질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시작하는 거죠. 임의의 자연수 K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이제 그걸 설명하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프리멈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즉 YK가 EK의 수프리멈인데요. 네, 수프리멈 하면 항상 기억하라는 성질 1.4.4이죠. 이제 이 숫자도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EK에 어떤 원소 X가 존재하는데요. X는 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것에 엡실론을 뺀 것보다는 스트릭트하게 크다. 이 부등식이 더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EK라는 것이 뭐냐면 인덱스가 K보다 크거나 같은 AN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요 X는 사실은 K보다 더 큰 적당한 n이 존재해서 AN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AN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N은 YK 빼기 엡실론보다 크다가 되고요. 아까 YK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YK 빼기 엡실론은 베타 빼기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니까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어떤 n이 존재하는데 이 n의 조건은 K보다 크거나 같고 AN이 베타 빼기 엡실론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까지 증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향 증명은 끝났죠. 이번에는 이제 반대 방향을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정이냐면 for all 엡실론으로부터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결론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베타는 사실은 리밋 수밖에 없다. 네,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방향 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베타라는 값이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베타라는 값이 우리가 찾는 AN의 리밋 수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요.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이 N0에 대해서 사실 이 YN0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정의가 EN0이라는 집합의 수프리멈이죠. 그런데 EN0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인덱스가 전부 다 N0보다 크거나 같은 그 AN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AN들이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수프리멈을 취하면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컴패리슨 시오렘처럼 비슷해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n0은 일단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건데요. yk라는 것은 디크리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k가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yk와 yn0을 비교해보면 디크리징이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yn0은 조금 전에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k가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YK는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얻었어요. 그런데 AN의 리밋 수의 정의가 뭐였죠? 이 YK의 극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큰 K에 대해서 YK가 베타 더하기 엡실론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리밋을 붙이더라도 역시 베타 더하기 엡실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밋 수분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런데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니까요. 이 값은 베타를 넘어갈 수 없다. 즉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을 먼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증명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등식을 보였는데 우리 최종 목적은 뭡니까? 베타가 리밋 수비 되는 거니까 이게 같다는 걸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리밋 수비 베타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타와 리밋 수비 자꾸 혼동이 되니까 이 리밋 수비라는 값을 우리가 베타 프라임이라고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이고요. 베타 프라임은 리밋 수비예요.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베타 프라임이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는데요. 이 중간 값을 좀 잡아가지고 이쪽 값을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베타에서 엡실론을 빼도 되는 것이고 베타 프라임에서 엡실론을 더해도 이 두 값이 같다.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엡실론을 이렇게 정의하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 베타 프라임은 AN의 리밋 수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아까 이쪽 방면은 벌써 증명했잖아요. 즉
리밋 숲이라는 값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밋 숲을 베타 프라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 프라임도 1번 조건, 2번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베타도 1번 조건, 2번 조건 다 만족하고요. 베타 프라임도 1번 조건, 2번 조건을 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베타 프라임이 만족하니까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베타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런데 베타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이나 베타 빼기 엡실론이나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베타 빼기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왼쪽에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an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유한계의 n에 대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쪽이 이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an들이 이쪽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기껏 해봤자 n0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계의 점들만 이 오른쪽에 존재한다. 즉 이 말은 유한계의 n에 대해서만 an이 베타 빼기 엡실론보다 크게 된다. 이제 이 뜻인데요. 조금 전에 베타가 이제 이 만족하는 두 번째 조건은 무한히 많은 n에 대해서 an이 베타 빼기 엡실론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방금 유한계만 있다는 것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 생겼냐면 이 베타 프라임과 베타가 다르다. 즉 리밋 숲과 베타가 다르다라는 것에 모순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결론은 이 베타 값이 바로 리밋 숲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 두 번째 방향 증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가장 큰 아이디어는 우리가 먼저 리밋 숲이 1번과 2번을 만족한다는 걸 먼저 보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두 다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기호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은 잊어버리더라도 이 그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Theorem 2.5.4는 리밋 인피멈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이제 따로 증명하지 않고 이 사실만 스테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앞선 이제 2.5.3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부등호만 사실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할게요. 어떤 베타라는 값이 리밋 인피멈 오브 an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밑에 그림 봐보죠. 이게 리밋 수프리멈이면 살짝 큰 값을 선택해서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은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리고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을 선택해서 더 큰 값은 infinitely many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리밋 인피멈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반대로 그리면 돼요. 이게 이제 리밋 인피멈이면 살짝 작은 값을 잡아서 더 큰 걸 하면 아까는 이제 infinitely many였는데 여기 이제 sufficiently large가 되고요. 더 큰 값을 잡아서 작은 쪽은 아까는 이제 sufficiently large였는데 여기는 이제 infinitely many가 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두 개가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더 크다. 즉 이 값보다 더 큰 값이 sufficiently large하게 많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쪽을 설명해 보면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하는데 이 n은 k보다 크거나 같은 n이 존재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an이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infinitely many n, 네,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고 요건 이제 반대 상황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Theorem 2.5.5입니다. 오늘 공부했던 이제 리밋 수프리멈과 리밋 인피멈이 같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사실은 이 an이 극한이 존재한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실수상에서 컨버지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이렇게 리밋 an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r일 때는 그냥 수렴한다. 그리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이 값으로 다이버지 발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증명은 이 수렴하는 경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쪽 방향을 증명해 볼게요. 가정은 리밋 숲과 리밋 인피멈이 같다입니다. 그래서 두 값을 베타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표는 이 경우에 an이 실수해서 수렴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렴한 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잡자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직관적으로 요 AN의 극한이 이 베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증명을 위해서는 이 오른쪽 그림 두 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리밋 숲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살짝 더 큰 값을 잡으면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은 sufficiently large하게 많고요. 작은 값을 잡아서 더 큰 것은 infinitely many입니다. 리밋 인피멈 같은 경우는 반대이죠. 더 작은 값을 잡아서 더 큰 쪽을 생각하면 sufficiently large하게 많고요. 이 반대는 이제 infinitely many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AN이 수렴한다는 것은 이 infinitely many 쪽이 아니라 sufficiently large 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두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두 부분의 이제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sufficiently large하게 이 값 근처로 모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이 값과 이 값이 우리가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호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upremum of AN이 베타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마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써보면 자연수 N1이 존재하는데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여기에 이 값이 베타 더하기 엡실론이고요. 이 값이 베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베타가 되고 이 값이 베타 빼기 엡실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리밋 인피멈 오브 AN이 베타라는 것 때문에 어떤 자연수 N2가 존재하는데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베타 빼기 엡실론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늘 그랬던 것처럼 N1과 N2의 맥시멈을 N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두 부등식으로부터 베타 빼기 엡실론과 베타 더하기 엡실론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등식으로 바꾸면 AN 빼기 베타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빼기 베타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N0을 찾았기 때문에 AN은 수렴하고 그것의 수렴값이 베타이다. 즉 리밋 숲과 리밋 인피멈이 같은 경우에 이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편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은 AN이 베타로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베타 값과 리밋 숲, 리밋 인피멈이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아까 2.5.3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2.5.4의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뭐였느냐면 이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제 큰 것보다 살짝 작을 때, 작은 것보다 클 때 어떻게 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AN이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의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베타 빼기 엡실론과 베타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들어오는 N0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 요 네이버후드 안에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AN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이 안에는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AN들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바깥쪽은 기껏 해봤자 유한계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limit sub of AN이 베타가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 두 가지 그림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값에서 이렇게 해서 더 작은 쪽이 sufficiently large하게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이미 sufficiently large하게 있고 여기는 finitely many니까 여기 이제 sufficiently large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베타에서 더 작은 값을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이제 infinitely many 이게 있느냐? 네, 있죠. 왜냐하면 finitely many게만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무한히 많은 게 있겠죠. 그래서 베타가 그 두 조건을 만족하니까 리밋 숲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값 역시 리밋 인피멈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을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 sufficiently large하게 있느냐 봤더니 여기에 지금 sufficiently large하게 있으니까 이 전체 이쪽 방향은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AN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infinitely many 있느냐 마찬가지로 finitely many 있으니까 이쪽에는 infinitely many 한 n에 대해서 AN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경우 모두 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베타라는 값은 리밋 숲도 되고 리밋 인피멈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리밋 숲과 리밋 인피멈이 같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 값은 저 AN의 극한값과 같다라고까지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설명할 정리입니다. Theorem 2.5.7입니다. 2라는 집합은 이 시퀀스 AN의 subsequential limit,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 subsequential limit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subsequence가 수렴하면
하면 그 실수의 값이 있는 것이고요. 혹시 이제 subsequence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우리가 포함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AND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다가 보면요. 이렇게 곳곳에 무한히 많은 점에서 모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사실은 subsequential limi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요 2가 이 원소 4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AN의 limit infimum이라는 값은 이 집합 2의 인피멈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AN의 리밋 숲 값은 이 집합 2의 수프리멈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수프리멈이니까 이 값이 사실은 이 시퀀스 AN의 리밋 수프리멈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이 이제 사실은 이 리밋 인피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가 증명하고 나면 2.5.5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AN이 수렴하게 되면 subsequential limit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subsequential limit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값이 바로 리밋 숲도 되고 리밋 인피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다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퀀스 AN의 리밋 숲, 리밋 인피멈을 계산할 때 사실은 이 정리 2.5.7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다른 책에 보면 사실은 이 시오렘 2.5.7의 이 개념이 리밋 숲과 리밋 인피멈의 정의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7 증명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2의 수프리멈 값이 AN의 리밋 숲이 된다는 사실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2는 AN의 모든 subsequential limit의 집합이에요. 증명을 위해서 이 AN의 리밋 숲을 기호를 베타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베타가 되는데요.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베타가 수프리멈 2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 이 베타가 2의 원소가 된다. 즉 이 리밋 숲은 AN의 적당한 subsequential limit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베타 값이 드디어 수프리멈 2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뒤에 증명에서 다음과 같은 이 팩트를 우리가 사용할 건데요. 시오렘 2.5.3 우리가 이제 앞서서 길게 증명했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리밋 숲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에는 우리가 sufficiently large 하다라고 이미 공부했었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이제 infinitely many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이용할 거냐면요. 사실은 이제 이 인터섹션, 이 교집합 부분에는 얼마나 많은 n이 있느냐면 여긴 이제 sufficiently large이고 여기 이제 infinitely many니까요. 두 개를 교집합하면 사실은 infinitely many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n이 어떤 n0보다 크거나 같다, n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이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무한히 많은 것이니까 두 개를 교집합하면 여전히 sufficiently large는 아니지만 infinitely many 하는 요 n에 대해서 요 인터섹션 부분에 있다. 즉 AN이 베타 빼기 엡실론과 베타 더하기 엡실론 사이에 들어간다. 이 팩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뒤에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베타가 2의 원소인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베타라는 것이 어떤 subsequence의 리밋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베타가 2의 원소라는 거죠. 이 ANK를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엡실론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베타 마이너스 1과 베타 플러스 1 사이에는 어떤 원소가 존재할 거예요. 이유는 아까 어떤 양의 엡실론을 잡더라도 이 사이에 무한히 많은 n에 대해서 AN들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원소가 존재하니까 그 중에서 이 인덱스가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AN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이라고 잡으면요. 이 값에 대해서 이 안에 또 무한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무한히 많으니까 아까 선택한 이 N1보다는 더 큰 N2가 존재해서 어떤 AN2가 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한히 많지 않으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AN2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한히 많으니까 어떤 정해진 값 N1보다는 더 큰 N2가 존재해서 AN2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보면 우리가 N1보단 더 큰 N2, N2보단 더 큰 N3 이 조건을 만족하는 ANK를 찾을 수 있는데 베타 빼기 K분의 1과 베타 더하기 K분의 1 사이에 들어가는 ANK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이에 항상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퀴즈 시오렘 쓰는 거죠. K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도 베타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하니까
이 값은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subsequential 리밋이 되기 때문에 베타는 2의 원소다. 일단 스텝 1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타가 수프리멈 2가 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내용에서 베타가 2의 원소이기 때문에 베타라는 것은 이 2의 수프리멈보다는 작거나 같죠. 왜냐하면 이 수프리멈 2는 2의 어퍼바운드인데 이 베타가 2의 원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거 등호가 되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등호가 아니다. 즉 이렇게 부등호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순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수프리멈 2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사용했던 시오렘 1.4.4를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가 수프리멈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수프리멈과 베타 사이에 2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거 기억하시죠? 아주 우리가 여러 번 썼어요. 이 알파가 존재하는데 알파는 이쪽은 이제 부등호가 이제 여기에 등호가 없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이 작전은 사실은 우리가 앞서 두 값이 있을 때 이 가운데 값을 잡을 때 이 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잡아서 동시에 성립하는 거. 네, 이 작전과 거의 비슷한데요. 베타하고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의 절반 값보다 더 작도록 우리가 엡실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알파 빼기 엡실론이고 이 값은 베타 더하기 엡실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빼기 엡실론이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더 커지는 양수 엡실론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타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베타가 지금 뭐였느냐면 리밋 숲 오브 AN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리밋 숲인데 베타에서 조금 더 큰 수를 잡았더니 이것보다 더 작은 이쪽에는 얼마나 많냐면 sufficiently large 하는 게 많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오렘 2.5.3이었어요.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이 베타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n0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ufficiently large하게 많다. 즉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한계만 있다는 것이죠. 즉 알파를 중심으로 알파 빼기 엡실론부터 알파 더하기 엡실론 이 사이에는 기껏해야 유한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근처에는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알파는 절대 어떤 subsequential 리밋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알파가 subsequential 리밋이 되려면 일단 이 근처에 AN들이 무한히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알파 근방에는 유한계만 있기 때문에 알파는 subsequential 리밋이 될 수 없어서 2의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알파가 2의 원소라고 했던데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 됐냐면 베타가 수프리멈 2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돼서요. 베타는 수프리멈 2와 같아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걸 증명했죠. AN의 리밋 숲은 이 집합 2의 수프리멈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슷하니까요. 복습하면서 한번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 마지막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섹션 2.4와 지금 2.5에서 이 내용을 증명했었죠. 이러한 시퀀스에 대해서 subsequential 리밋이 이렇게 되고 리밋 숲, 리밋 인피멈이 이렇게 되는 걸 설명했는데요. 오늘 공부했듯이 이것들이 이제 2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수프리멈은 리밋 숲이니까 1이 되고 이것의 인피멈이 리밋 인피멈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 대 0이 각각 리밋 숲, 리밋 인피멈이 되는 거죠. 그런데 0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 즉 수렴하는 경우는 리밋 숲이나 리밋 인피멈이 모두 다 0으로서 같은 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리밋 숲과 리밋 인피멈은 이렇게 이제 subsequential 리밋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바로 리밋 숲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리밋 인피멈이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았고 증명도 좀 길었지만 그 각각의 팩트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 앞으로 그 해석학 관련 공부할 때 리밋 숲이나 리밋 인피멈이 나올 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